여행 일정을 짜달라고 하니까 여행 일정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질문에 따라서 어떤 모델을 쓸지 라우팅 기능도 가능합니다. 여러 AI 모델의 응답을 동시에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번역을 해줍니다. 질문을 하면은 여러 하위 질문으로 만들어서 다양한 서브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오케스트레이터 패턴으로 답변도 해줍니다. 굉장히 길게 답변을 해줍니다. 자, 기사를 요약을 해달라고 하면은 기사 요약이 평가 기준에 맞게 제대로 될 때까지 해줍니다. 요약도 이번에는 한 번에 됐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파이썬으로 AI 에이전트를 만드는 방법을 소개를 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N8N이라고 하는 노코드 툴을 이용해서 똑같이 5개의 AI 에이전트 패턴들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각각의 패턴에 대한 주요 내용들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다뤘던 패턴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전 영상을 한번 보고 와주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N8N이라고 하는 툴이 뭔지, 처음에 어떻게 저희가 설치를 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각각의 패턴을 만들어 보면서 텔레그램 연동까지도 이렇게 챗봇으로 바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다뤄보겠습니다. AI 에이전트를 만들기 위해서 활용할 툴은 N8N이라고 하는 자동화 툴입니다. 이 툴은 코드 없이 드래그 앤 드롭으로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워크플로우 그리고 AI 에이전트도 만들어 볼 수 있는 정말 좋은 툴입니다. 심지어 이건 저희가 무료로 만약에 PC나 서버가 있으면은 이 코드를 다운받아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효과적이고, 지금은 이 클라우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무료 14일 체험 기간을 이용해서 한번 워크플로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 처음 들어오면은 Get Started for Free 이 버튼을 클릭을 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이트에 들어오면은 주요 정보를 입력하고 14일 체험판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 들어오면은 간단한 설문도 있는데 간략하게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계정을 만들면 팀 멤버도 초대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스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워크스페이스가 완료가 되었다고 해서 나만의 워크플로우나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는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버튼을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모든 준비가 완료가 되어서 여기서 우리가 워크플로우나 우리의 자동화 프로젝트들을 하나씩 만들어주면 됩니다. 제가 파이썬을 이용해서도 파이썬 파일을 이용해서 하나의 워크플로우를 만들었다고 하면은 여기는 이 Create Workflow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하면은 하나의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하나가 워크플로우 하나고, 하나의 자동화 워크플로우를 이 페이지에서 저희가 만들어주고 저장을 해주면은 나중에 활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오버뷰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워크플로우를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오픈AI API 키를 먼저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 플러스를 눌러서 Credentials를 누르고 Persona 눌러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오픈AI API 키를 연결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픈AI 검색을 해서 Continue 눌러줍니다. 그러면 API 키를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발급받은 오픈AI API 키를 그대로 입력을 해서 저장을 해주면 됩니다. 저희는 이 오픈AI API 키를 넣어서 오픈AI 사이트에서 챗GPT랑 대화하는 것처럼 이 자동화 워크플로우 안에서도 GPT-4o나 다양한 AI 모델들을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복사를 해서 저는 저장을 해주면은 이 오픈AI 어카운트라고 하는 게 생겨서 나중에 워크플로우에서 이 오픈AI API를 이용할 필요가 있을 때 이 저장된 정보를 저희가 그대로 불러와 줄 수 있도록 미리 설정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기본적인 설정들은 완료가 되었고, 이제 Create 워크플로우로 첫 번째 워크플로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워크플로우로 가장 기본적인 AI 챗봇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AI 챗봇은 내가 질문을 하면은 그 질문에 대해서 챗GPT의 GPT-4o나 다양한 모델을 이용해서 답변을 해주는 간단한 AI 챗봇입니다. 이 첫 번째 이 플러스 사인을 눌러주면 맨 처음에 우리가 이 워크플로우를 시작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챗이라고 한번 검색을 하면은 눌러줍니다. 챗 트리거라고 내가 채팅창에서 어떤 내용을 입력하면은 워크플로우가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Back to Canvas를 눌러보거나 이 위를 눌러주고 이게 지금 생겼습니다. 여기서 이 플러스를 눌러주고 AI 에이전트라고 검색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걸 그대로 드래그를 해줍니다. 자, 그럼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한번 다시 Back to Canvas를 눌러주고 오픈 챗을 눌러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안녕. 자, 안녕 입력을 해보면은 에러가 나는데 이 AI 에이전트는 지금 AI 에이전트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틀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어떤 AI 모델을 쓸지를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챗 모델이라고 하는 게 다양한 AI 모델 중에서 우리가 방금 등록했던 오픈 AI의 AI 모델을 등록해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플러스를 눌러서 이게 지금 좋은 점이 엔트로픽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제공이 되고 있는 다양한 AI 모델을 다 등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오픈 AI 챗 모델을 눌러주고 모델도 리스트에서 검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Credential to Connect with도 내가 만약에 방금 오픈AI 어카운트를 만들었으면은 이게 그대로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백도 캔버스를 눌러서 다시 이 휴지통 버튼을 눌러서 내가 실행했던 정보를 잠시 지워주고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녕하면 안녕하세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챗봇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거의 한 5분, 10분 안에 간단한 챗봇을 바로 완성을 할 수 있는 게 이런 로코드 툴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방금 만들었던 이 워크플로우를 마이 워크플로우라고 하는 거를 첫 번째 AI 챗봇이라고 하고 저장이 자동으로 되었습니다. 저장을 해주면은 첫 번째 에이전트를 코드 없이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 예제로 넘어가기 전에 N8N을 조작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방법들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화면을 왔다 갔다 이동할 때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왔다 갔다 이동하기가 쉽습니다. 그냥은 아마 마우스로 이동하면 안 되기 때문에 스페이스바를 누른 상태에서 이동하면은 왔다 갔다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컨트롤 누르고 마우스 스크롤을 줌인 줌아웃 하면은 가까이 멀리 잘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플러스 옆에 이 노트를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은 마크다운으로 저희가 각종 텍스트를 같이 입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녕, 중요한 메모 등등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이 메모도 크기를 키우거나 줄이거나 아니면은 색깔도 바꾸거나 이렇게 꾸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이 전체를 드래그하거나 아니면은 컨트롤 A를 눌러서 다 선택을 한 다음에 컨트롤 C를 누르면 이 커피 투 클립보드라고 이게 전체가 복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메모장을 열어봐서 제가 복사한 걸 그대로 붙여주면은 이렇게 제이슨이라고 하는 특수한 문법으로 지금 저희가 작업한 것들이 다 복사가 됩니다. 이게 그림으로 이미지로 복사가 되는 게 아니고 일종의 형식을 갖춘 형태로 데이터가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저장이 되면 좋은 점이 저희가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한 다음에 이 플러스에서 워크플로우 퍼소너 세이브 해주고 완전히 새로운 워크플로우를 만들었을 때도 제가 그대로 복사한 거를 붙이면은 이렇게 그대로 아까 만들었던 걸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N8N 워크플로우를 다른 사람들이 만든 것도 그대로 컨트롤 CV로 복사해서 붙여 넣을 수도 있고 제가 이번 영상에서 소개드릴 5가지의 에이전트 유형에 대해서도 다 이런 식으로 워크플로우를 이 GitHub 페이지에 업로드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와서 제이슨을 딱 눌러서 이 코드가 있으면은 전체를 복사를 하면은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 기존 거는 딜리트로 지우고 붙여넣으면 이렇게 전체 워크플로우를 바로 완성된 형태로 쓸 수가 있어서 내가 바로바로 그냥 결과물부터 보고 활용을 해보고 싶다면은 워크플로우를 복사를 해서 붙여넣고 활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을 때 이렇게 주의사항 문구가 뜨면서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더블 클릭해서 다시 나가주고 더블 클릭해서 나가주고 더블 클릭해서 나가주면은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가지 에이전트 중에서 첫 번째 프롬프트 체이닝 에이전트 관련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질문을 하면은 바로 답을 해주는 게 아니고 단계별로 AI가 순차적으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그 답변을 다음 에이전트가 활용을 하는 방식으로 프롬프트를 연결을 해줘서 최종적인 답변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행을 어디로 가려고 할 때 먼저 여행지를 추천해주고 활동을 나열해주고 마지막으로 계획을 만들어주는 이런 프롬프트 체이닝 기법을 저희가 N8N에서 코딩 없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워크플로우 링크를 눌러주고 그대로 복사를 해서 지금 새로운 워크플로우를 만들어 주고 프롬프트 체이닝이라고 수정해주고 컨트롤 C, V로 그대로 붙여줍니다. 이건 실제로 돌아가는 워크플로우이기 때문에 한번 오픈 챗을 눌러서 여기 나와 있는 첫 번째 대화처럼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나는 여름 휴가를 좋아하기 때문에 언제가 적합할지 한번 눌러주면은 이렇게 순차적으로 지금 1단계 에이전트, 2단계 에이전트, 3단계 에이전트가 이 프롬프트에 대해서 먼저 받아서 작업을 해주고 그 응답 결과가 한번 더블 클릭해보면 이 질문에 대해서 응답을 1차적으로 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여기서 2단계에서 한번 작업을 해주고
또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 2단계 응답과 첫 번째 질문을 같이 조합해서 답변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채팅에 제주도를 추천을 해주고 제주도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도 같이 추천을 해주는 에이전트 워크플로우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잘 돌아가는 걸 봤으니까 직접 처음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여기 연결되어 있는 거를 눌러서 이 휴지통을 눌러주면은 제가 이 커넥션 또는 연결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밑으로 가져와 주고 여기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플러스를 눌러서 AI 에이전트 라고 하고 눌러서 다시 플러스를 눌러서 오픈 AI 에이전트 선택을 해줍니다. 그래서 챗GPT GPT-4o 미니를 우리가 연결을 해줄 겁니다. 아까 했던 챗봇하고 똑같은 방식입니다. 여기서 한번 눌러봐주면 제가 방금 테스트로 실행을 했으면은 이 실행한 결과를 오른쪽 상단에 있는 핀 버튼을 눌러주면 내가 매번 이거를 채팅을 입력할 필요 없이 얘는 고정이 돼 있어서 제가 이 테스트를 하기 훨씬 더 쉽습니다. 자, 고정을 한 상태에서 테스트 워크플로우를 눌러주기 전에 리셋이라고 하는 거를 눌러주면 이 모든 대화 내역이 없어지고 테스트 워크플로우 눌러주면 얘가 지금 실행이 되면서 이 1단계 에이전트가 한번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얘가 다양하게 추천을 해주는데 지금 제가 질문을 하면은 질문이 그대로 넘어와 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별도의 프롬프트가 설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첫 번째 프롬프트는 1단계 프롬프트로 적합한 여행지 3곳을 추천을 해달라고 하는 내용을 추가해야 되는데 이걸 더블 클릭해서 더블 클릭하기 전에 이 휴지통으로 제가 수정할 수 있는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휴지통을 눌러주고 다시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더블 클릭을 해주고 지금은 이 Connected to Chat Trigger Node라고 되어 있어서 딱 이 질문에 대해서 고정으로 우리가 프롬프트를 만들 수 있는데 이거 클릭을 해서 Define Below를 눌러주면은 제가 프롬프트를 조금 수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하기 전에 이 전체를 한번 드래그해서 복사를 해줍니다. 왜냐면 이거를 우리가 활용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복사를 해주고 다시 Define Below를 눌러서 여기서도 Fixed랑 Expression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Expression이라는 걸 눌러줍니다. 그리고 복사한 걸 붙여줍니다. 자, 붙여주고 나서 엔터를 눌러서 여기서 위에서 그러면은 아까 프롬프트로 썼던 사용자의 여행 취향을 바탕으로 적합한 여행지 3곳을 추천을 해주세요 등등등 제 프롬프트를 입력해주고 사용자 입력 땡땡이라고 할 때 직전 챗에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걸 지워주고 백스페이스 눌러주면은 자, 저희가 그리고 이 오른쪽 하단을 눌러주면은 미리 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프롬프트가 있으면서 이거에 대해서 사용자 입력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최종 프롬프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추가를 해줬으면은 그리고 프롬프트도 설정을 해줬으면은 이번 단계를 또 테스트를 해주기 위해서 테스트 스텝을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 프롬프트를 가지고 첫 번째 AI 에이전트가 1단계에서 어떻게 응답을 하는지 미리 보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질문을 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3개의 여행지를 추천을 해달라고 하니까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의 산토리니, 이탈리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르셀로나 3가지가 나와 있어서 그럼 이거를 우리가 다음 응답에 활용할 수 있도록 먼저 핀 데이터를 한번 다시 눌러줍니다. 그리고 플러스로 AI 에이전트 가져와서 드래그 챗 GPT 오픈 AI 눌러서 활용을 해주고 자, 다시 더블 클릭해주면은 얘는 이런 응답을 활용을 해줍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빨갛게 되어 있는 게 기본적으로 AI 에이전트는 처음에 우리가 만들었던 챗 트리거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얘 지금 참고를 해서 얘의 응답을 활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지 말고 Define Below로 여기서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프롬프트였던 이 2단계 프롬프트 그리고 직전 응답 이 부분을 한번 가져와 줍니다. 마찬가지로 Fixed보다 Expression을 눌러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프롬프트는 여행지 3곳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주요 활동 5가지를 나열해주는 프롬프트가 나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직전 응답에서 3가지 여행지에 대한 정보를 가져와 줘야 됩니다. 이 아웃풋 정보, 이 정보를 가져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드래그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드래그를 해서 저 다시 이거 드래그한 위치를 선택해서 컨트롤 X 그리고 사용자 입력 부분에 여기서 컨트롤 V를 눌러서 사용자 입력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체 프롬프트를 보면은 이 프롬프트가 있고 이 직전 응답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 단계도 테스트 스텝으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 여행지 중에서 이탈리아의 토스카나를 선택을 해서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을 얘가 만들어주는 단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핀 데이터를 해주고, 그러면은 마지막 단계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또 플러스 AI 에이전트 가져와 주고, 여기서 define below로 선택을 해주고, 맨 처음에 1단계에서 질문했을 때, 그리고 첫 번째 에이전트, 두 번째 에이전트 이렇게 응답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사용자가 하루 동안 이 여행지에서 시간을 보낼 계획이니까 최초 사용자 질문과 그 직전의 응답을 활용해서 오전, 오후, 저녁에 어떤 일정을 짜고 어떻게 활동하면 좋은지 설명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사용자 질문도 여기서 활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최초 사용자 질문이 여기 챗 인풋이라고 하는 첫 번째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드래그를 하면은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최초 사용자 질문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밑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드래그해서 컨트롤 X 잘라내기 하고 여기에 컨트롤 V로 붙여줍니다. 자, 활용할 내용은 이 직전 응답 이 부분을 활용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드래그해서 이 직전 응답은 컨트롤 X로 지워주고, 이것도 한번 키워보고, 그럼 전체 프롬프트가 완성이 됩니다. AI 모델을 오픈 AI 모델 추가해서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토스카나에서 활동할 내용을 쭉 작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프롬프트 체이닝이 여기 몇 번의 클릭과 기존에 만들어둔 프롬프트가 있으면은 추가하고 드래그 앤 드롭으로도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맨 처음에 데모처럼 만약에 내가 만든 워크플로우를 남도 사용하고 나도 사용할 수 있게 텔레그램 봇 형태로 만들려고 하면은 이렇게 만들어진 워크플로우에서 몇 가지만 더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자, 먼저 저희가 텔레그램 계정으로 제가 지금 PC에 설치를 해놨는데, 이 계정에 로그인을 해두고 bot father 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봇을 만들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걸 선택을 해줍니다. 메뉴를 누르면 new bot이라고 새로운 봇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new bot 눌러주면은 먼저 봇의 이름을 정해달라고 하니까 다비드 에이전트라고 입력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봇으로 끝나는 유저네임을 또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AI 에이전트 다비드 봇 이렇게 만들어 주면은 이 유저네임에 대해서 이 토큰을 이용하면 봇에게 내가 질문을 했을 때 어떻게 응답하는지를 다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가지고 다시 플러스 credential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텔레그램 검색을 해줍니다. 컨티뉴 눌러서 액세스 토큰이라고 하는 게 방금 제가 만들었던 이 봇의 토큰입니다.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고, 이 이름은 혹시 모르니까 AI 에이전트 다비드 봇이라고 복사를 해둔 걸 저장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워크플로우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만든 텔레그램 봇 계정을 연계해서 봇에서 바로 대화할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이 워크플로우에 들어오면은 플러스를 눌러서 텔레그램 검색을 해봅니다. 그러면 눌러주면 여기 다양한 동작들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데, 트리거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시작 동작입니다. 이 트리거를 눌러주고 여기 on 메시지라고 하는 동작을 드래그해서 가져와 줍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까 텔레그램 봇에 대한 정보를 입력을 해줬기 때문에 그게 자동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 자, 테스트 스텝이라고 눌러보면은 지금 얘가 이벤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우리가 텔레그램 봇에서 이 링크를 한번 클릭해보면은 이 봇과 바로 대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녕 친구야 라고 입력을 해보면은 이렇게 바로 안녕 친구야가 인식이 되고, 이 M8N에서 이런 식의 데이터로 지금 받아와 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나중에 활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똑같이 핀 데이터 눌러줍니다. 다시 돌아와주면 얘는 지금 텔레그램 트리거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 트리거는 필요 없고 텔레그램 트리거를 이용해서 연계를 다시 해줘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수정도 해줘야 됩니다. 먼저 이거를 연결을 해주고, 자, 1단계 에이전트에서는 원래는 사용자 입력이 JSON 챗 인풋이라고 하는 거였는데 그게 지금 없기 때문에 이 안녕 친구야 라고 하는 부분이 텔레그램에서 텍스트를 보낼 때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드래그를 해줍니다. 드래그를 해주고 기존 거를 지워주면은 JSON 메시지 텍스트라고 하는 게 인식이 되면서 텔레그램 메시지가 제대로 잘 들어가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첫 번째 질문을 활용하는 부분은 다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3단계에서도 아까 이 최초 사용자 질문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방금 지웠기 때문에 에러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에러를 고치려면은 맨 처음에 여기에 들어와 있는 부분은
이 각각을 저희가 노드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노드를 더블 클릭하면은 그리고 맨 위에 있는 이 노드의 이름을 더블 클릭하면은 이 노드 이름을 저희가 복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를 한 다음에 원래 있던 노드는 지우고 새로운 노드로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아이템 JSON chat input 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원래 봤듯이 1단계에서도 JSON chat input 부분이 JSON 메시지 텍스트로 바뀐 것처럼 이 chat input을 메시지 텍스트로 교체만 해주면 됩니다. 메시지 텍스트를 복사해서 다시 더블 클릭해서 chat input 부분을 메시지 텍스트로 교체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제가 좀 제대로 된 걸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언핀 눌러주고 다시 테스트 워크플로우 눌러주고 원래 있던 여행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여행 질문에 대해서 얘가 하나씩 아까처럼 돌아가면서 작동을 합니다. 근데 작동을 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텔레그램으로 텍스트를 받은 거에 대해서 처리는 하지만 다시 텔레그램 봇한테 이 내용으로 응답을 하라고는 저희가 내용을 추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플러스를 눌러서 텔레그램을 누르고 내려와 주면은 send a text message, 메시지를 보낸다라는 작업을 가져와 줍니다. 저희가 드래그를 해주면 자동으로 연계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마지막 3단계에서 응답한 걸 가지고 텔레그램으로 어떻게 답변을 보낼지를 정의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처음에 chat ID라고 하는 거는 어떤 아이디로 누구한테 보낼 것인지 그리고 텍스트는 어떤 내용으로 보낼 것인지를 넣을 수 있는데 당연히 내용은 이 3단계 에이전트에 대한 마지막 아웃풋을 저희가 드래그해서 넣어주면은 이 내용으로 응답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 chat ID는 트리거에 보면은 메시지가 누구한테 왔는지 그 유저네임과 그 아이디가 있어서 그래서 이 아이디를 그대로 드래그 해주면은 이 봇에게 질문을 한 그 아이디한테 그대로 회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제가 돌아와서 테스트 워크플로우 눌러주고 똑같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토스카나이자 하루에 대해서 3단계 에이전트 결과가 바로 응답이 쭉 나옵니다. 우리가 만든 워크플로우를 몇 가지 수정을 통해서 텔레그램에서 바로 응용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챗봇으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라우팅 워크플로우입니다. 질문을 하면은 그 질문을 가지고 LLM 또는 AI 모델이 판단을 해서 어떤 AI 에이전트 또는 어떤 LLM 모델에 질문을 던져주고 최종 응답을 받아주는 게 제일 좋을지를 선택을 해서 자동으로 나한테 가장 적합한 모델을 활용을 해주는 유형입니다. 먼저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을 한 3가지 정도 가져왔는데 만약에 간단한 질문을 하면은 이 GPT-4o 미니를 이용해서 대답을 해줍니다. 조금 보통의 질문을 한번 해보면 GPT-4o를 이용해서 응답을 해줍니다. 더 복잡한 내용을 물어보면은 O3 미니라고 하는 좋은 추론 모델을 이용해서 API 웹 서버를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처음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똑같이 얘를 제거해주고 쭉 내려와서 먼저 에이전트를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그 전에 질문했던 걸 활용해주기 위해서 저장을 해주고 AI 에이전트 그리고 챗 모델로 오픈AI 얘는 기본적으로 가운데에서 어떤 모델을 선택할지 알려주는 라우터 기능을 해주기 때문에 GPT-4o 미니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GPT-4o 미니로 만들어줍니다. 자, 이 라우터는 프롬프트가 따로 있습니다. 내가 질문을 받으면은 그 질문에 대해서 이 질문의 성격을 바탕으로 어떤 모델을 쓸지 그 모델 명만 딱 나한테 알려주는 이런 형태의 프롬프트입니다. 그리고 그 모델 명만 단답형으로 나한테 응답을 해주기 때문에 이 내용을 우리가 복사를 해서 다시 툴 에이전트에서 define below로 expression 그리고 모델 명만 단답형으로 응답을 해주세요. 사용자 프롬프트 질문은 여기 이 부분에 챗 인풋을 드래그를 해줍니다. 지우고 넣어줍니다.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면 이것만 바로 지금 실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실행해보면 더블 클릭해보면 얘는 지금 파이썬 관련된 웹서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기 때문에 O3 미니라고 단답형으로 응답을 해주었습니다. 이것도 활용하기 위해서 핀 데이터 해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단답형으로 나오는 응답에 따라서 어떤 AI 모델을 쓸지에 대해서 조건부로 다양한 케이스를 나눠서 넘겨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스위치라는 걸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위치라는 거는 A 조건일 때는 어떤 거, B 조건일 때는 어떤 거, 이런 식으로 각 조건별로 다음에 어떤 동작을 할지 우리가 정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그대로 가져와서 연결해주면 이 아웃풋에 해당하는 게 드래그 해줍니다. 얘가 만약에 O3 미니이면은 지금 그게 하나의 조건이고 add routing 룰로 한 번 더 조건을 추가해줍니다. 그러면 얘가 만약에 GPT-4O일 때, 그리고 얘가 만약에 GPT-4O 미니일 때를 세 가지를 정의하고 꺼줍니다. 그러면 0, 1, 2 순서로 얘가 O3 미니일 때는 0, GPT-4일 때는 1, GPT-4 미니일 때는 2로 갑니다.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얘는 0으로 가야 됩니다. 테스트하면 얘는 지금 0으로 가 있습니다. 이 0으로 지금 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여기서도 0, 1, 2가 있는데 1, 2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의 브랜치 또는 경우의 수에 따라서 AI 에이전트를 추가해 주는데 모델만 다르게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AI 에이전트 추가해주고, 지금 챗 트리거에서 이 인풋을 그대로 활용을 하겠다는 건데 사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아니면은 이걸 define below로 expression 누르고 이 챗 인풋을 드래그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두고 플러스로 OpenAI 챗 모델을 눌러주고, 얘는 O3 미니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보면은 O3 미니를 해줍니다. 이 O3 미니가 바로 안 되는 분도 계십니다. 아마 O3 미니는 내가 API로 10만 원 이상 결제를 했을 때 순차적으로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게 지금 당장 안 되면 우선은 GPT-4O랑 GPT-4O 미니로 테스트를 해봐도 좋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를 영상을 찍고 있는 상황에서는 O1 미니는 이 M8N 자체의 에러 때문에 잘 안 되기 때문에 O1 미니로는 테스트를 안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고 얘 이름도 이 챗 모델이라고 하는 거를 rename 노드라고 해서 O3 미니라고 리네임을 해줘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걸 그대로 드래그해서 컨트롤 C 하면 복사를 해서 컨트롤 V, 컨트롤 V 하니까 여기 위에 추가가 됐죠. 아래로 내려오고 다시 컨트롤 V, 세 개를 바로 빨리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 O3 미니, GPT-4O, GPT-4O 미니 순서니까 그대로 GPT-4O를 선택을 해주고, 네, GPT-4O 미니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각각 연결을 순차적으로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테스트를 하려면 언핀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언핀을 해주고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리스폰 여행 일정 짜줘 하면은 지금 이게 중간에 아마 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 들어가 있습니다. 지우고, 항상 실행할 때는 핀 되어 있는 데이터가 있으면은 제대로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다시 실행을 해주겠습니다. 자, 리스폰 여행 일정을 짜줘에 대해서는 제가 고민을 하면서 GPT-4O로 잘 라우팅이 되었습니다. 잘 라우팅이 되고 응답을 잘 해줍니다. 1+1은 매우 쉬운 질문이니까 바로 GPT-4O 미니를 이용해서 응답을 해줘서 이렇게 라우팅도 굉장히 간단하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병렬 처리입니다. 질문을 하면은 그 질문을 가지고 여러 LLM이나 여러 에이전트가 동시다발적으로 질문에 대한 내용을 처리하고 최종적으로 다양한 AI 모델이 처리한 응답 결과를 다 합쳐서 그거 기반으로 최종적인 응답을 도출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영어 문장을 번역을 해달라고 하면은 그 영어 문장을 하나의 AI 모델만 번역을 하는 게 아니고 교차 검증을 위해서 저희가 GPT-4O나 4미니나 O1 미니 또는 다른 제미나이라든지 클로드라든지 다른 회사의 모델을 이용해서 여러 개의 응답들을 다 선택지로 받아서 이 모든 응답 결과를 고려해서 하나만 선택하고 최종적으로 번역을 해주는 형태로 병렬 처리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예제에서는 M8N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 때문에 이 워크플로우를 구현을 해도 순차적으로 돌아가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 내용이 한 번에 취합이 되고 최종 응답에 활용될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취지나 구조는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래 문장을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번역을 해줘 라고 하고 이 문장에 대해서 3개의 AI 모델이 다 돌아가면서 응답들을 취합하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응답 과정들을 보면은 각각의 모델이 번역을 했던 초안들이 다 활용이 되면서
이 내용들을 기반으로 최종적인 번역 결과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처음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똑같이 얘를 한번 연결을 다 끊어주고, 네, 질문을 하면은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 AI 에이전트들이 다 병렬적으로 다 동시에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처럼 제가 질문을 그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핀 데이터를 해주고 플러스로 AI 에이전트를 검색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연결이 지금 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플러스로 챗 모델을 오픈AI 걸로 해주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GPT-4o 미니로 저희가 지금 GPT-4o, 4o 미니, o3 미니로 했기 때문에 얘를 복사를 해서 붙이고 또 붙이고, 얘는 지금 모델을 4o로 바꾸겠습니다. 두 번째는 GPT-4o 미니 에이전트, 그리고 모델도 4o 미니로 바뀌었습니다. 세 번째는 o3 미니 에이전트, 모델도 o3 선택을 해주고, 여기를 클릭을 해주면은 여러 개를 지금 동시에 연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동시에 연결을 해두고 그 다음으로 해줄 게 이 내용들을 하나로 취합을 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이 위에 있는 merge라고 하는 노드인데, merge를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merge를 검색을 해서 이 append라고 되어 있고 number of input이라고 해서 지금 저희는 3개의 모델을 이용할 거기 때문에 3으로 해주고 이 내용들을 그대로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테스트 워크플로우를 한번 눌러주면은 순차적으로 지금 실행이 되면서 이 merge로 이렇게 하나로 합쳐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번역을 해달라는 거에 대해서 아웃풋이 하나, 둘, 셋, 3개가 하나로 모아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얘는 응답들이 하나로 모아져 있긴 하지만 이 각각이 지금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아예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주기 위한 작업을 하나 더 추가를 해줍니다. 그게 바로 aggregate이라고 하는 겁니다. aggregate를 연결을 해주고, 여기서 지금 output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을 연결을 하나로 해주기 때문에 output이라고 눌러주고 test step이라고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은 output이라고 하는 하나에 지금 하나, 둘, 3개가 하나의 덩어리로 모아져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덩어리로 모아 주어야 다음 단계에서 이 전체를 이용해서 최종 프롬프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AI 에이전트를 추가해서 지금 얘는 연결이 되어 있고 이 모델도 오픈AI 모델을 추가해주고, 자, 그 connect chat 메시지를 define below로 해주고 expression으로 우리가 정의를 해주면 되는데, 저희가 프롬프트와 사용자 질문, 모델 응답들을 이렇게 추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은 여러 개의 AI 모델이 사용자 질문에 대해서 생성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역할은 이 응답들을 모두 종합해서 최종 답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사용자 질문은 여기 맨 밑에 있는 이 사용자 질문을 제가 드래그를 해주면 이 사용자 최초 질문은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델 응답들로 여기 있는 아웃풋 0, 아웃풋 1, 아웃풋 2를 그대로 아웃풋 0, 아웃풋 1, 아웃풋 2로 응답 1, 2, 3으로 정의를 해주고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걸 테스트 스텝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은 이 전체 응답들을 고려해서 번역한 결과가 한 문장으로 아웃풋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병렬 처리 기법도 우리가 엠파렌으로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케스트레이터 워커 패턴입니다. 내가 질문을 하면은 그 질문에 대해서 먼저 오케스트레이터라는 것이 그 질문에 대한 하위 지문들을 쪼개고 만들어주고 각각의 워커들에게 위임을 해줍니다. 그래서 각각의 워커들이 각 하위 지문에 대해서 열심히 작업을 하고 응답들을 다 취합을 해서 애그리게이터라고 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모든 응답을 가지고 최종 답변을 만들어주는 방식입니다. 이런 식의 오케스트레이터 패턴도 저희가 엠파렌으로 생각보다 간단하게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I 노동시장에 대해서 미칠 영향을 질문을 해보면은 퍼플렉시티나 딥리서치처럼 이 내용에 대해서 각종 하위 질문을 만들어주고 다
작업을 해서 최종적으로 답변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AI가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 질문을 해보면은 먼저 오케스트레이터가 이거에 대한 하위 질문들을 생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서브 에이전트에서 여기서 지금 3개의 아이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3개의 질문에 대해서 각각 얘가 작업을 하고 바로바로 넘겨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3개의 질문에 대해서 작업한 결과들이 애그리게이터에서 전체적으로 취합이 되면서 최종 응답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더블 클릭을 해서 보면은 AI가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을 질문을 해보니까 한 3가지 정도 질문들이 좀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질문에 대해서 얘가 각각 아웃풋이 3개로 나왔습니다. 이 3개의 응답을 다 취합을 해서 오케스트레이터에서는 전체 아웃풋을 가지고 최종 응답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이것도 한번 실제로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휴지통 눌러서 얘로 항상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오케스트레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플러스로 AI 에이전트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AI 에이전트는 오픈AI 챗 모델 GPT-4 미니를 이용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갈 프롬프트로 다음 사용자 질문을 분석하고 이를 3개의 관련된 하위 질문으로 분해를 해달라고 하고 형식은 Analysis, Subtask 그리고 그 안에 Description, Subquestion 이런 정형화된 JSON이라고 하는 규칙을 가지고 있는 형식으로 응답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걸 한번 전체를 복사를 해서 마찬가지로 define below로 expression 눌러주고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응답을 제공해달라고 하고 사용자 질문을 그대로 받아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번 단계도 테스트 스텝을 눌러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은 아웃풋이라는 것 안에 우리가 지금 처음에 정의했던 Analysis, Subtask, Description 등등 정형화된 양식으로 응답이 제대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핀 데이터를 눌러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플러스를 눌러서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 에디트 필드라고 되어 있는 걸 눌러서 이 매뉴얼 매핑을 JSON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expression으로 만들고 이 전체를 지우고 이 아웃풋 부분을 드래그 해줍니다. 지금 이 JSON 아웃풋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이 뒤에 있는 엠파렌 워크플로우에서 제대로 하나씩 드래그 드롭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인식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과정인데 json.parse 그리고 괄호로 이 내용을 덮어줍니다. 그러면 얘는 원래는 문자열이었는데 이제는 실제로 활용이 가능한 형태로 바뀝니다. 테스트 스텝 한번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얘가 지금 다 펴져서 이걸 하나씩 우리가 나중에 드래그 드롭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핀 데이터로 저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아까는 여러 개의 내용들을 merge나 aggregate로 하나로 모았지만 지금은 이 subtask라고 하는 부분이 각각의 하위 질문들인데 이 각각의 하위 질문들을 흩어지게 나눠줘야 각각의 하위 질문에 대해서 서브 에이전트로 LLM 호출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에서 split out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와 줍니다. 이 split out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와 주는 대신에 이 subtask라는 것을 드래그 해줍니다. 그럼 얘를 드래그하면은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쪼개어서 별개로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저희가 테스트를 눌러보면 이게 조금 지금은 이 어널리시스랑 등등 다양한 게 있었지만 여기 있는 이 부분만 지금 가져와져서 모양이 조금 바뀌었다고 보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꺽쇠로 되어 있는 게 JSON array 또는 배열 또는 여러 개의 항목들이 포함된 리스트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 안에 하나, 둘, 셋 이게 3개의 아이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테이블로 눌러보면은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딱 나와 있고 JSON으로 봐도 그렇고 테이블로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지금 각각의 아이템으로 우리가 쪼개어 줬기 때문에 이 뒤에서는 우리가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응답 요청을 하면은 자동으로 하나씩 순차적으로 들어가서 LLM 호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씩 서브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호출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자, 그래서 플러스로 AI 에이전트 가져와 줍니다. 그리고 플러스로 오픈AI 챗 모델 가져와 줍니다. GPT-4 미니로 가져와 줍니다. 그 얘를 클릭해주면 얘를 define below expression으로 해놓고 이 sub question 결국에는 질문을 가져와야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기 때문에 fixed가 아니고 expression으로 sub question을 드래그 드롭 해줍니다. 그럼 이 질문에 대해서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에서 3개의 아이템이 질문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뒤에서도 이 프로세스가 3번 작동을 해서 에이전트가 3번 돌아가면서 3개의 응답들이 나옵니다. 테이블로 보면은 1, 2, 3 이렇게 3번 응답이 나오고 제가 핀을 해두겠습니다. 저장을 해두고 잠시 나와두면은 그리고 컨트롤로 가까이 보면은 여기 3개가 들어가면서 얘가 3번 돌아갔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렇게 3번 작동한 거를 다 취합을 해서 한 번에 활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까 병렬 처리에서 봤던 방식 그대로 우리가 머지와 애그리게이트 노드를 이용해서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머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용을 할 건데 머지를 가져와서 드래그를 해주고 이 append라는 것 대신에 combin을 이용하고 combine by position이라고 해줍니다. combine by position으로 하면은 얘는 지금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응답 결과를 하나씩 순차적으로 갖고 있는데 이 split out에서는 처음에 각각의 질문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도 들어가고 답변도 들어가야 결국 어떤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를 같이 결합을 해서 가져와 줍니다. 그럼 다시 이 combine position number of input은 이제 2개를 가져왔기 때문에 테스트 스텝을 눌러주면은 얘는 이제 description, question, 그리고 output 설명, 질문, 응답 이 3가지가 3개의 아이템으로 나와 있습니다. 3개의 아이템으로 나와서 이걸 가지고 애그리게이트를 이용해서 연결을 해준 다음에 아이템 데이터 전체를 하나의 리스트로 추가를 해주겠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테스트 스텝을 해보면 얘는 지금 제이슨을 보면은 이 데이터라는 거 안에 이 전체가 그냥 통으로 하나로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이 내용을 가지고 최종 애그리게이터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플러스로 AI 에이전트 만들고 응답 결과로 오픈AI 그리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훨씬 더 긴 응답을 해줄 수 있는 O3 미니를 이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O3 미니 선택을 해주고 여기서 define below로 그 expression 눌러주고 이 프롬프트를 추가를 해줍니다. 아래는 사용자의 원래 질문에 대해서 하위 질문을 나누고 응답한 결과들 그리고 아래 질문 응답 내용을 포함해서 최종 응답을 제공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원래 질문은 여기 맨 처음에 있는 이 질문입니다. 이거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지워보고 이거 그대로 드래그 해주면 됩니다. 이게 나중에 한번 실행을 해보면 될 건데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직전 단계에서 데이터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걸 그대로 드래그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냥 드래그를 하면은 저희가 이걸 눌러서 미리 보기를 눌러보면 오브젝트라고 해서 이 내용들이 그대로 표시가 안 됩니다. 그걸 표시를 해주기 위해서 이 앞에 JSON stringify 괄호 그리고 컴마 2, 0 이라고 입력을 해주고 다시 한번 보면은 이 내용이 전체가 다 프롬프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을 했는지 그 질문의 취지가 뭐였는지 이 전체가 다 들어와 줍니다. 이거는 이제 JSON이라고 하는 정형화된 형식을 문자열로 풀어주기 위해서 쓰는 간단한 문법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시 우리가 핀 한 거를 다 자동으로 아마 지워질 건데 질문을 해주면 언핀해서 처음부터 여기도 언핀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은 O3 미니가 작동을 하면서 최종적인 보고서를 심층적으로 만들어 줍니다. 마지막으로 평가 최적화 에이전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사 내용을 요약을 해달라고 하면은 그 기사 내용에 대한 요약 결과를 만들어주는 제너레이터가 있고 그 요약 결과를 가지고 요약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특정한 평가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해주는 이밸류에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대로 요약을 했으면 합격 그리고 최종 응답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은 불합격 이유와 피드백을 주고 다시금 더 정교하게 기사 내용을 요약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될 때까지 반복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예시 프롬프트가 이 주어진 기사를 요약을 하는 것이고 이 전체를 복사를 해서 채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평가 기준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시도 횟수 없이 한 번에 합격을 해서 요약을 잘 해주었습니다.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지금 실패를 해서 다시 요약을 개선을 해주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평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제시도 횟수 한 번에 이 내용이 완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게 어떻게 구현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트리거는 그대로 있고 이 트리거에 대해서
저희는 노드 하나를 만들어서 챗 인풋은 질문한 내용이 그대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 중간에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만들어 두면 장점은 저희가 나중에 텔레그램 노드라든지 별도의 노드들을 추가를 할 때도 바로 이 최초 프롬프트 노드로 추가를 해줄 수가 있어서 유용합니다. 그 다음에 요약 에이전트는 이 응답 결과를 그대로 가지고 요약 내용을 만들어 주는 에이전트이고, 그 요약 내용도 다시 요약이라고 하는 하나의 노드 또는 별도의 단계로 저희가 규정을 해서 저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 눌러주면은 매뉴얼 매핑으로 서머리는 그 직전에 있는 아웃풋, 또 요약 내용이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요약 내용을 가지고 첫 번째로 이 이밸류에이터라고 하는 게 평가 기준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최초 프롬프트도 먼저 주고 요약 결과도 바로 직전 노드에서 받아서 이 프롬프트와 요약 결과를 가지고 한번 평가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2번 실행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처음 실행했을 때는 평가 결과 fail이라고 나와서 실패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실패를 했고 왜 실패를 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패스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평가 결과 응답 예시를 보면은 모든 기준이 완벽하게 충족이 되었을 때는 평가 결과 패스 이렇게 정확하게 출력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스위치 노드를 그대로 써서 한번 클릭을 해보면은 먼저 그 직전에 있는 JSON 아웃풋 이 응답이 만약에 평가 패스라는 게 이 내용 안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그게 바로 매치스 레게스라고 하는 이 정규 표현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걸 이용하면은 이 텍스트 안에 이 글자가 그대로 있는지 없는지만 체크해서 만약에 있으면은 지금 이게 0, 1, 2순위니까 1번으로 가고, 만약에 이게 매치하지 않으면은 2번으로 갑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하나 더 추가한 게 이 run index라고 하는 이 노드 자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숫자인데, 이걸 저희가 뽑아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활용을 했냐면은 만약에 이 반복 작업을 너무 무한히 반복을 해서 얘가 10번, 15번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해서 다시 하지만, 만약에 너가 2번 초과해서 세 번째로 지금 재시도를 하고 있다 하면은 그냥 그 결과가 패스, 페일인 것과 관계없이 저희가 최종 응답으로 만들기 위해서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0하고 1은 둘 다 최종 응답으로 갑니다. 그래서 0하고 1은 둘 다 앞에 있던 이 요약 결과를 그대로 응답할 수 있도록 아웃풋이라고 해서, 아웃풋이 이 요약 노드에 있는 서머리에 해당하는 정보를 가져와주고 제시도 횟수도 같이 표시를 해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실패를 했으면은 이 2번으로 쭉 오면서 프롬프트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이 프롬프트 업데이트는 먼저 최초 프롬프트를 가지고 이전 요약하고 평가 결과를 같이 포함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전 요약 결과는 요약이라고 하는 노드에 있기 때문에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평가 결과는 이밸류에이터라고 하는 노드에 있기 때문에 이 응답 결과들을 저희가 가져와 줍니다. 업데이트된 프롬프트를 이 옵티마이저라고 하는 에이전트에 그대로 넘겨주고, 결국 최초 프롬프트와 실제로 그래서 요약을 했고 어떻게 평가를 받았는지 전체적인 보완된 최종 프롬프트가 나와서 그걸 기반으로 다시 요약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요약된 결과는 다시 여기 요약 노드로 들어와서 두 번째 요약 내용 가지고 이밸류에이터가 평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합격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아까와 조금 달랐던 점은 이 모델 같은 경우에 이렇게 빼놓고 여러 개의 에이전트가 동일한 AI 모델을 쓸 경우에는 동시에 연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요약 에이전트나 옵티마이저 이런 애들은 GPT-4o 미니를 이용했고, 이밸류에이터 평가를 위한 거는 GPT-4o를 이용했습니다. 이렇게 이밸류에이터 옵티마이저 패턴도 엠파렌으로 구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